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이 우리 노동자들을 덮쳤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배터리 동맹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장갑차까지 동원된 단속 끝에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습니다. 첫 소식 LA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건설 현장에 장갑차가 돌진합니다. 하늘에는 감시를 위한 헬리콥터가 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습에 현장 노동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판 K 배터리 동맹의 상징인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입니다. Our Homeland Security, we have a search warrant for the whole site. 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We need all work to end on the site right now. 무장한 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는 가운데 사무실 안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실제 이번 단속으로 450명이 체포됐는데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체류 혐의입니다. Almost for a second, like, are we in the U.S.? Like, I've never seen them come out like that, guns drawn on the roof, helicopters, and you just had to wait your turn, give your ID, let them do the background checks, and when they told you to go, you had to go. JTBC 취재에 따르면 단속된 한국인들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 대신 단기 비자나 단순 출장 비자를 받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미국 내 글로벌 기업 공장을 정조준한 첫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원수나 구금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단속 이후 공사는 중단됐으며 미 정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건희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에 앞서선 경호처를 비롯한 몇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군 선상 파티 사건 강제 수사가 시작됐네요. 네, 특검은 오늘 오전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선상 파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와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기획실장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 남용 금지 혐의로 수사 중이며 네.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은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제 저도 여름 휴가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 부부와 김성훈 경호처 기획실장이 경호처를 동원해 군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소환 일정 나왔습니다. 전해 주시죠. 네, 오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를 주고 큰사위 박성근 변호사 인사를 청탁했다고 자수서를 냈습니다. 이 JTBC가 확인한 자수서엔 장차관이나 위원장이 아니어서 불만족스러웠다면서도 총리 비서실장이 되어 김건희 씨가 부탁을 들어준 걸로 이해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그리고 한 전 총리는 당시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전해주시죠.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한 전 총리는 당시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검이 JTBC 보도로 촉발된 정관 변호사 논란에 입장을 냈죠. 네, 김영근 특검보는 특검팀의 욕심과 달리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았다며 이 며칠간의 언론 보도를 유념하고 성찰의 계기를 삼아 더욱 완벽한 수사가 되도록 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JTBC는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인 오광수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호수 변호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이틀 만에 두 사람 모두 변호인단에서 사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씨는 이번에도 아니라고 잡아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그림과 작품 보증서의 사진까지 제시했지만 나라면 이런 걸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짝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목걸이도 홍콩의 가품이라고 했지만 곧바로 거짓임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는 오빠 장모 집에서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나왔는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지난달 6일 조사에서 특검이 그림과 작품 보증서 사진을 눈앞에 제시하며 출처를 물었지만 절대 내 것이 아니라며 나라면 이런 것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짝퉁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우한 화백 그림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 이틀 만에 김건희 씨 오빠 집에서 오빠의 장모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런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나토 순방 반클리프 목걸이 역시 오래전에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 주장했지만 판매자인 반클리프 직원의 진술과 제공자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8쪽 분량의 자수서에 구체적인 제공 시기와 상황, 김건희 씨가 고맙다고 했던 내용까지 담은 겁니다. 자수서와 목걸이 진품은 김건희 씨 구속에 결정적 한 방이 됐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바세론 콘스탄틴 씨에게도 김건희 씨는 관련이 없다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외국 나가고 이럴 때 너무 그렇더라. 너무 초라해서 시계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자기 지금 뭐 통장에서 돈 나오고 이런 거 시계 산 거 이런 거 나오면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특검은 고가의 이우한 화백 그림이 공천 등의 대가로 건네졌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겨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난문 막루에 올라 존재감을 뽐낸 데 이어 북중 회담에선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지고 경제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젯밤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동지들의 뜨거운 발해움을 받으며 베이징역을 출발했습니다. 4박 5일 일정 내내 김 위원장은 정상국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듯 정장과 넥타이를 갖춰 입었습니다.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태난문 막루에 오르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일정인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선 실리까지 모두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선이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협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앞선 4차례 회담에 모두 등장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이번 회담에선 빠졌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거듭된 요구가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북한의 어떤 논리를 나름대로 수용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방식. 사실상 북한 핵보유국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겠죠. 김 위원장은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더욱 풍성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에게 초대형 가스 계약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 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지도부의 법원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30명 안보다 4명 줄어든 건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나왔습니다. 올해 법이 통과되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이어 매년 4명씩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돼 2029년엔 대법관 26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대법관 12명과 2027년에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년 임기가 끝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후임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사개특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4명의 대법관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22명 중 18명의 대법관 임기가 후임 대통령 임기 중에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을 추천하는 위원회도 확대 개편됩니다. 현재 추천위원은 10명인데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추천한 1인이 추가돼 12명이 됩니다. 또 기타 추천위원회의 요건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서 사회적 약자와 인권에 기여한 자로 바꾸고 법원 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으로 대신한다는 게 사개특위 안의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선 대법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12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